UAE의 KF-21 기술 이전. 위쳐가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의 KF-21 고민 분담금 아닌 인이 양산이 문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연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을 둘러싸고 미묘한 인식차를 보인다. 한국 내에서는 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이 논란이 되지만 인도네시아 측에선 개발비를 내는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 기류다. 인도네시아 국방자문기구인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앙기 엘리마 변호사는 헤럴드 경제와 화상 인터뷰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며 이 같은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엘리마 변호사는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있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오래전부터 협정을 맺어왔고 양국 대통령이 최근 직접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측이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한 상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약 8천억 원가량이 연체됐다. 최근 94억 원을 지급했지만 전체 미납금의 1.17%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연구, 개발에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엘리마 변호사는 되레 IFX 사업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IFX 사업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제기 1대와 일부 기술 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우리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협상을 나눈 상태다. 또 양산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에서 일부 IF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가 됐다. 이에 엘리마 변호사는 IFX 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PTDI만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F-35를 개발할 때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한 것처럼 한국이 KF-21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양국 정부가 공고히 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뿐 아니라 사업적 협력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 함께 엘리마 변호사는 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KF-21이나 IFX가 향후 전투기로서 가치를 입증받을 필요가 있기에 4.5세대 전투기에 머물 게 아니라 5세대 준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수출도 가능하고 양국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추가 방산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양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방산 협력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기체계 협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추가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방산업계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KF-21 사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계속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K방산의 시발점이자 여전히 동남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국산 KT-1 기본 훈련기와 T-50 초음속 훈련기, 잠수함 등의 해외 최초 도입 국가이자 KF-21 사업 초기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이 난제로 불거졌을 때 이를 풀어준 국가이기도 하다며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탐대실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지속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사업의 무기체계 구매 대금은 현지에 완납됐다. 또 지난해 7월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T-56대에 대해서도 올해 8월 지연 없이 선수금이 납입됐다. 이 6월 25일 70주년 T-34 쇼크에서 K2 흑표 전차까지. 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을 나치 독일로부터 구원해낸 영웅이자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존재다. 올해로 70주년이 되는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이 T-34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군의 T-34 쇼크. 국군은 37mm포를 장착한 M8 그레이하운드, M3 반궤도 장갑차 등 장비만 갖추고 있었고 전차 전력은 보유하지 못했다. 또한 M1 57mm 대전차포, 2.36인치 M9 바주카포 등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의 T-34를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T-34는 강철괴물로 불리며 국군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집중 사격을 가했지만 저기 탱크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탱크를 쳐부숴라. 탱크를 쳐부숴라. 소리만 지를 뿐 파괴되는 탱크는 없었다 등 당시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투를 치렀는지 알 수 있다. 국군은 이미 북한 전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국군은 1948년 후반 소련으로부터 200대가 넘는 전차가 북한으로 넘어온다는 첩보를 보고받았다. 이에 미국에게 당시 미군 최신 전차인 M16 퍼싱 전차를 원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한다. 미국이 전차 지원을 거절한 이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미 소냉전 국면에서 서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국공내전이 한창인 중국 국민당에게도 지원을 하면서 재정 지출이 지나치게 많았다. 또한 독일의 무적 전차로 불리던 티거 전차를 격파한 경험을 토대로 M1 57mm 대전차포, 2.36인치 M9 바주카포 등 무기로도 충분히 T-34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미군이 티거 전차의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해 격파에 성공한 사례로 압도적인 수위 병력과 물자를 이용해 독일 전차를 제압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군은 전차를 단 1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대전차 무기마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최초의 국산 전차 K21 개발의 시작. 국군이 1950년 7월 말부터 다양한 대전차 무기들을 확보하면서 T-34는 속속 격파되었지만 전쟁 초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던 T-34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1970년대 북한이 T-62 천마호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로 인식됐고 이는 대북 기갑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전차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당초 M62원 패턴 전차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의 거절로 무산됐다. 이후 독일 KMW사와 접촉하면서 레오파르트 2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추진했으나 당시 독일 정부 방침상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을 대상으로만 방산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협상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한 3세대 전차인 레오파르트 2가 실전 배치되면서 이 시점에서 5세대 레오파르트 1 전차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 결국 레오파르트 1 라이센스 생산은 취소됐다. 국방부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M1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르트 2와 같은 3세대 전차를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후 1980년대 초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가 설계를 담당한 ROKIT 한국형 차기전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의 국산 전차 K1이 탄생하게 됐다. K1 전차는 1988년 서울
K1 전차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이 125mm 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키운 T-72 전차를 도입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K1 전차 성능을 개량한 버전이다. K1 전차의 주포를 120mm 활강포로 교체하고 한국형 복합 장갑으로 방호력을 업그레이드했다. K1E1과 K1A2는 각각 K1, K1A1 전차의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장관리 체계와 조종수 열상 카메라와 전후방 감시 카메라를 통해 승무원이 눈으로 관측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의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했다. K1E2는 기존 K1E1 전차에서 노후화된 포수조 준경을 교체하고 냉방장치 등을 추가 장착했다. K1 시리즈의 차기 전차 흑표 K2 전차는 파워백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주력 전차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뛰어난 방어력과 화력 탁월한 기동 성능을 발휘하며 목표물의 자동 획득 및 자동 추적 기능을 가진 사격 통제 장치나 자동 장전 장치 등이 탑재됐다.